몸속 깊숙이 장기 사이를 파고들어 조용히 쌓여가는 내장 지방. 이 지방은 단순히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가 나와 살이 찐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막고 각종 병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들을 일으킬 수 있는 주범이죠. 내장 지방은 피부 밑에서 손으로 잡히는 살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손으로 집을 수 있는 살은 대부분 피하지방이라고 부릅니다. 피하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에 쌓여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질 수 있죠. 물론 피하지방도 지나치게 많으면 건강에 해롭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와 장기 사이 뱃속 깊숙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살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뱃속에는 내장지방이 가득 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장지방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배 안에 가만히 쌓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지방은 여러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내장지방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내장지방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들이 혈관 벽을 자극하고 손상시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게 만듭니다. 또 내장지방은 안지오텐신이라는 혈관 수축 호르몬의 작용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 혈압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내장지방이 쌓이면 당뇨병 위험도 커집니다. 내장지방 속 지방세포에서는 유리지방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방출되는데 이 물질은 간이나 근육이 인슐린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 인슐린 저항을 일으킵니다. 결국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도 내장지방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내장지방에서 나온 지방산과 염증물질은 혈액 속을 돌면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혈관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죽상동맥경화라고 부르며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내장지방은 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내장지방에서 나온 유리지방산은 간문맥을 타고 곧바로 간으로 들어가는데 간이 이 지방산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의 원인이 되고 지방간은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장지방은 단순히 배가 나오는 문제를 넘어 우리 몸 곳곳에 큰 영향을 주는 위험한 지방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장지방은 더 쉽게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대사량 감소입니다. 기초대사량이란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에너지 양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고 이 기초대사량도 점점 떨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에너지를 덜 쓰게 되니까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지방이 몸에 골고루 분포하도록 돕는데 호르몬이 줄어들면 지방이 주로 배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부터 배가 불룩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슐린 저항의 증가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올라간 혈당을 근육이나 간 같은 곳으로 보내 에너지로 쓰거나 저장하게 해줍니다. 즉, 혈당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혈당 관리사 같은 존재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과 간이 점점 인슐린의 작용에 잘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계속 더 많이 분비되지만 세포가 잘 반응하지 않아 혈당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몸은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뿐 아니라 지방을 쌓도록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몸은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하죠. 결국 나이가 들수록 혈당은 잘 안 떨어지고
지방은 더 잘 쌓이게 되면서 내장 지방이 늘어나기 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생활 습관 변화입니다. 활동량이 줄고 운동을 덜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일이 많아지면 배 안쪽에 지방이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내장 지방은 배의 안쪽에서 장기를 밀어내 배가 앞으로 불룩 나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올챙이배라고 부르는 모습이죠. 특히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배 쪽에 살이 몰리면서 이 올챙이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단하고 볼록하게 튀어나온 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하지만 여성분들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지방이 허벅지나 엉덩이 대신 배 쪽으로 몰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나이가 들면 복부 비만이 늘어나고 올챙이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복근의 힘도 약해져서 배가 더 심하게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 내장 지방의 가장 큰 문제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뱃살이 별로 없어 보여도 몸속에는 이미 내장 지방이 꽉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대사적으로 매우 활발한 조직입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서 항상 뭔가를 분비하며 다른 장기나 혈관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번 늘어나면 잘 빠지지 않고 줄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내장 지방은 혈관과 장기 사이에 깊숙이 끼어 있어서 단순히 유산소 운동만으로 태우기가 어렵습니다. 표면의 피하 지방은 조금만 운동을 해도 빠질 수 있지만 내장 지방은 식습관을 관리하지 않으면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선 식습관을 함께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매일 먹는 아침 식사가 내장 지방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거나 빵이나 과일 주스처럼 간단한 음식으로 식사를 대신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내장 지방을 늘리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공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몸은 다음 끼니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합니다. 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 내장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아침 식사로 권하는 식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많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줍니다. 포만감이 유지되면 간식을 찾을 일이 줄어들고 하루 전체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장 지방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콜린은 간에서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지방을 잘 분해하고 운반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방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2알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매일 삶은 계란만 먹다 보면 아무리 몸에 좋아도 질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계란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아침 식사로 간단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으면서 내장 지방 관리에도 좋은 계란 요리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과 토마토 볶음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염증을 줄이고 지방 축적을 억제해 내장 지방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란 2알을 풀고 토마토 반 개를 잘게 썰어 함께 볶아보세요. 색도 예쁘고 가볍지만 든든한 아침 메뉴가 됩니다. 여기에 양파나 파프리카를 넣으면 식이섬유와 영양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란 미역국입니다. 미역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내장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다시마 육수에 미역을 넣고 끓이다가 풀어놓은 계란을 살짝 부어주면 부드럽고 담백한 국물이 완성됩니다. 속이 든든해져서 아침 식사로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계란과 버섯 오믈렛입니다. 버섯은 칼로리가 매우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면서도 내장 지방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버섯을 잘게 썰어 볶다가 계란 2알을 풀어 오믈렛으로 만들어 보세요. 씹는 맛도 좋고 색감도 예뻐서 식탁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여기에 파프리카를 넣으면 비타민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방치하면 우리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만 잘 챙겨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란 요리 3가지는 모두 간단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실천의 반복입니다. 몸은 나이와 함께 변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은 얼마든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고맙습니다.